하도 뭐 이 사람은 뻥을 많이 쳐가지고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랄까 오명을 날린 사람이 김어준 아닙니까?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뭐 뉴스 공장인지 뉴스 공작인지 하는데 거기서 또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짜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사실 이 이야기 하기 전에도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해 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. 뭐 대통령 경비에 동원해 가지고 용산 경찰서 경찰들이 인력이 거기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. 이런 엉터리 주장도 했고 MBC PD수첩이 이번에 또 강호 뻥 사건을 일으키려고 뭐 그 사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이 있으면 전부 제보하시오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둘이 다 지금 남영희도 자기 글 내려버렸고 한 30분 만에 또 MBC PD도 그 공지사항을 쓱 고쳤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또 김어준이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오네. 헛소리죠. 그러니까 김어준은 사실은 이제 그 국민적으로도 창피해야 될 인물이에요. 이게 지금 우리는 뭐 언론인 비슷하게 돼 있고 이 사람이 뭐 TBS라는 무슨 언론입니까? 뭐 방송인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. 방송을 하니까.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김어준 저장소라고 자기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요. 트위터 계정에다가 대놓고 지금 이제 비방, 그 다음에는 음해, 그 다음에는 과장, 가짜뉴스, 유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소방 관계자로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에다가 그 이제 글을 넣은 거죠. 공감 능력 제로, 이상한 정부, 왜 슬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멘트를 달아서 이제 배포를 하고요. 윤 대통령 내외가 그 합동 분향소 조문에 나간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울시청 앞에 뭘 해도 천박.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선을 이거는 그 사실은 대통령 내외에 대한 어떤 모욕이기도 하지만 그 희생을 당한 모든 사람들과 또 그걸 안타까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. 사실은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 국민 애도 기간이고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고 어떻게 진상을 규명해서 대책을 만들 것인가 이런 데 집중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런 프로파간다를 계속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그 현장 골목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가 사고 난 장소냐 물어보는 사진이 있어요. 근데 이쪽에 이제 물으니까 이제 양쪽 골목에 그 공무원들이 따라왔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 이쪽으로 쫙 밀리니까 카메라에 피하기 위해서 이쪽 골목벽으로 붙었어요.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요. 그 사진 찍게 벽에 붙어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완전 가짜뉴스네요. 그리고 이제 한 지금 사실은 이제 온라인의 유언비가 지금 난무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민주당 공당으로서 그래도 좀 조심하는 어떤 상태인 거고 김어준이가 대신 나팔을 지금 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온라인 유언비어 중에 지금 보면은 그 2017년 찬사 때는 골목을 일방통행으로 했다. 그 다음에는 뭐 사고 골목 인근에 폴리스 라인이 있었다. 그 다음에는 경찰이 재량으로 다 통제해야 된다. 그 다음에는 뭐 경찰 800명을 배치했는데 올해는 확 줄었다. 그 다음에는 뭐 그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통제 의무 있다. 이런 식으로 된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데 이걸 전부 방송에서 얘기한 거 같아요. 김어준이가 이거 퍼나르고 자기 난리를 친 거예요.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다 틀린 거죠. 이게 올해 이제 요번 그 지난 이제 29일 날 137명이 이제 그 경찰이 배치됐습니다. 평소에는 뭐 30에서 많아봤자 6, 70명 뭐 90명 이렇게까지 했던 그리고 2021년에 268명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많았는데 이거는 기동대 그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금지하느라고 기동대 180명이 포함됐어요. 그러면 실제로는 뭐 180 빼면은 180명 정도 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이제 80명이죠. 80명이구나, 88명이죠. 88명. 훨씬 작게. 그러니까 많아야 9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전부 엉터리로 가짜뉴스로 해서 정부의 책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이제 호도하는 거죠. 선전하고 선동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
지금 여당에서 지금 성명이 나왔습니다. 여당의 그 ITC 미디어 진흥특위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제 공정 미디어 소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내용 전부 틀렸다. 죽음을 정치화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. 심판받을 것이다. 이렇게 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김어준의 트위터, 그다음 김어준의 방송 내용을 정밀하게 지금 체크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게 이제 공인이니까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비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무능하다 볼 수도 있고 뭐 무능 안 하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무능한지 안 한지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가짜 팩트들, 가짜 사실관계가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가짜를 이제 그 주장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악이나 고의가 있을 때 이때는 이게 범죄가 됩니다. 범죄. 그렇습니다.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쪽은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새빨간 거짓말들을 밝혀내서 이런 선동꾼이 이게 지금 저 국민이 세금을 내는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이잖아요. 그거로 TBS가 이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? 수백억씩. 근데 그 TBS의 메이저 프로그램을 맡아서 거짓말과 가짜뉴스와 선동과 미움과 정오를 부추기고 그리고 자기의 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러고 정오에 정말 그 어떤 굿판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. 이거는 저지오 구판이죠. 저지오 예전에 구판. 뭐 저지오 구판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거 이제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제가 볼 때. 나라가 한 차원 그 높아지려면 이런 인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, 스치는 거.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대부분 대면서도 이 김어준 하나를 정리를 못하는지 이해가 좀 환각이는 합니다만은 뭐 곧 한다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. 김어준도 그렇지만 민주당은 일단 좀 여론의 향방을 애주시를 하면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. 선수습 후 대책이다 뭐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서 이제 11월 5일까지가 애도 기간 아닙니까? 그래서 추모에서 추궁으로 이 전체적인 방향전환을 통해서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코너에 몰려 있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 참사 자체가 이제 너무나 크고, 수도권은 서울 한복판에서 또 그 20대 여성, 특히 여성들이 100명, 그 20대 그렇습니다. 여성들이 대부분 많이 희생됐잖아요. 그래서 함부로 사실은 이제 이걸 갖고 정치적 공세 무기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. 그렇죠.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이제 그 선전과 선동과 정치적 어떤 그 공격을 빌미로 삼으려는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SNS 같은 데서 이 친여 세력들의 선전 선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앞제비인 김어준이가 저렇게 날뛰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촛불 행동이 지금 벌써 대대적인 촛불 시위를 공언해 놓은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제 성명이나 저 말이 약간 바뀌었어요. 그래가지고 민주당 그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예방 가능했던 사회적 참사로 규정한다.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로 지금 성격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인파를 분산하지 않았고 지하철 무정차를 통과하지 않았다. 고민정이 반성과 뭐 그런 게 없는 거다. 고민정이는 뭐 별 생각도 없는 친구 같은데. 정청래도 비슷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제2의 뭐 세월호 사태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슬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군부를 떼면서 정청래는 뭐 주최척 없는 행사였다고 말하지 마라.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,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생명줄은 너무도 멀리 있었다. 이게 전부 선동적이고 감성적인 태도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땐 상황을 보면서 이미 개별 의원들은 좀 뭐 이렇게 벌써 약간 공세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일날을 기점으로 아마 여론의 추이 같은 걸 보고 그 뒤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그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그런
행동을 할 거로 보입니다. 제가. 그러니까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공세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이제 8일 날 네.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? 원래 3일로 되어 있었던 것을 뒤로 미루었어요. 그래서 이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아마 대대적인 책임 추궁 내지는 공세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. 그렇게 해서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 물타기랄까? 또 그 이재명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야당도 그렇게 하고 언론들도 뭐 일부 언론은 굉장히 공개가 감성적인 것으로요.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런 감성적이게 흔들리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냉철하게 그렇게 이제 사태를 수습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아주 겨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속으로는 그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는 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니까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이렇게 면피 책임 회피적인 발언을 한다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.